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제는 아리백은 마케팅 차원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절실하고 해야 되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기업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솔루션 큐셀 부분의 정규창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기업의 아리백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일단 기업 입장에서 저희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애로사항,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이 아리백을 이행하기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지금 한국에도 제조 공장이 있고, 미국, 말레이시아, 쪽에도 이제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듈을 제조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도 2050년 넷제로를 위해서 아리백도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그런 저탄소 설비에 대해서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는 이제 지붕도 있고 주차장도 굉장히 넓거든요. 이제 그곳에 일단 자가설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상황이고, 향후로도 저희가 REC라든지 여러 가지 PPA라든지 여러 가지 아리백 이행 수단을 통해서 간접 배출량을 줄이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얘기가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 언론이나 이 시민들, 그다음에 이제는 기업까지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요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완성 제품을 만드는 기업보다도 부품이나 어떤 그런 중간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고, 이 부분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아리의 사용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아리백 선언을 했고, 그 본 기업들만 이제 선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아래, 그 밸류 체인 그 가치 사슬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아리백 이행 요구를 하고 있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국내 기업들도 이 아리백 이행에 대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아리백 이행 요구를 받았는데 그 이행 부분이 용이치 않아서 계약이 취소됐다라는 언론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일단 아리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 클라이밋 그룹이 캠페인으로서 그 재생에너지 전력 100%를 활용하겠다라는 캠페인을 세웠는데요. 당시는 사실 한국은 2021년 전에는 아리백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기업들의 요구와 어떤 외부 환경 변화 때문에 에너지공단과 산업부도 고시 재정을 통해서 K-아리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 아리백과 K-아리백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 수단이라든지 이행 목표 어떤 달성에 대한 퍼센트를 제시를 하고 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제한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의 핵심은 K-아리백을 이행을 하더라도 그 이행 수단에 대해서는 사실 CDP-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만약 K-아리백을 이행을 한다면 글로벌 아리백도 이행한 셈이 됩니다. 아리백 이행 현황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행 수단이 있지만 각 지역별로 이제 보시면 Unbundled EAC라고 하는데요. Electricity Attribute Certificate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RE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력 소비 기업이 공급받는 전력과 별개로 REC를 구매를 해가지고 아리백을 이행하는 수단입니다. 가장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디 발전소이든 REC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쉬운 이행 수단이 되죠. 다만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PPA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사실 경제성 차원에서도 PPA가 굉장히 아리백을 이행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죠. 글로벌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 SK를 필두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K 아리백은 2021년도에 녹색 요금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아리백을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 조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그 마케팅 차원의 그 2021년, 20년 이때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호기심 차원에서 아리백을 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2년, 3년이 지나간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 아리백 이행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이제 위아래 표를 보시면 결국 한 2년 사이에 전기요금 상승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2년 전에는 100원 정도 수준이었다. 킬로와트당 1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40원, 150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태양광의 경제성이 어떻게 확보되냐에 따라서 이 부분, 전기요금을 상쇄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책 쪽을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그린딜 이후에 뉴딜, 탄소 중립, 법제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를 상향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요,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수단과 정책,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지, 어떻게 하면 망을 더 확보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면 사실은 한국의 어떤 전력 믹스를 보기 위해서는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공급량을 저희가 기업의 수요량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RPS 제도에서 그 공급 의무 비율, 그게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수요량입니다. 근데 공급량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사실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RPS 공급 의무 비율은 사실 국가에서 정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도, 아리백이라는 건 사실은 민간에서 이행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쪽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 공급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아리백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한 3년 동안 계속 산업부나 공단에서도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기업들이 만약에 이러한 부분을 보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실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REC 구매인데요. 이 REC 구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RPS 제도에서 발전량에 대해서는 REC가 발급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 500메가와트 초과하는 민간 발전사나 그다음에 발전자 회사들한테 REC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REC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그 기업 수요자들한테, 기업들한테도 이 REC를 단발성으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장기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나라에서 이행하고 있는 EAC랑 사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REC를 구매할 수도 있고, 나중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REC를 필요한 REC만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REC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킬로와트아워당 70원, 80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그것을 부담하고 과연 이 부분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른 이행 수단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A입니다. 3년 전에는 이러한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재생에너지 전력은 한전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전력 공급 사업자, 민간에서 전력 공급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그 수요자들한테 공급하는 이 사업 모델이 작년에 이제 전기사업법이 통과되고 고시가 제정이 되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높은 망 사용료와 그다음에 어떤 전기요금이 굉장히 좀
저렴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태양광 LCOE도 지금 사실 폴리실리콘 셀 이런 쪽의 판매 단가가 중국의 공급가잉으로 사실상 역사상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양광 LCOE는 점점 내려갈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은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PPA 계약을 맺고 나중에 20년 동안 사실 전기요금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한전의 어떤 그런 재무구조 부담 때문에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아예 그런 리스크를 해칭하고 PPA 계약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전 PPA, 제3자 PPA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이 직접 PPA가 있기 전에 한전한테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현실 때문에 한전과 전기공급, 그다음 발전사업자, 그다음에 한전과 수요기업 간의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한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편하고 안정적으로 뭐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뭐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 투자입니다. 이게 조금 우리나라 KRE100이 특이한 이행 수단인데요. 결국에는 그 하나의 SPC, 스페셜 어떤 그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법인의 수요 기업이 지분을 투자합니다. 지분을 투자하고 그 계약 상대방으로 수요 기업이 서로 REC 계약이나 PPA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분 출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SPC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 사업을 처음 해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나 어떤 이 20년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가 소비입니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사실 주변에 뭐 공장 주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곳이 있다고 하면 뭐 자기 부지라면 당연히 검토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투자에 대한 부담, 전체 사실 설비 비용을 본인이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담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된다는 운영 관리 측면에서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뭐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4, 5년 전에는 자가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외부에 이런 토론회나 강의가 있었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돼? 왜냐하면 전력 판매 가격이 뭐 160원, 170원인데 전기요금이 100원이면 사실 60원이나 차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변에 있더라도 그거를 전력 판매하는 게 낫지 자가 소비로 쓰는 건 사실상 낭비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망 사용료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망에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전하게 투자 비용을 자기 전기요금 그 투자비를 페이백 하는 데 쓸 수 있어서 최근에 뭐 기사들 보면 이런 기업들이 지붕에다가 자가 소비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입니다. 뭐 이거는 아마 KRE100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일정 물량은 다 한번 시도를 하거나 입찰하고 낙찰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최소 상한선 10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기존의 재생에너지 전력 양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행위인데요. 뭐 사실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제일 쌉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성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걸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늘어나거나 선순환 구조를 일어나는 어떤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호기심에 약간 이제 아리백을 이행한다는 어떤 그런 것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최종적인 아리백 이행 수단으로 추천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리 아리백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장기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약간 리스크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사실 이 표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이거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라는 뭐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더 싸니까 이게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이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아리백은 마케팅 차원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제는 절실하고 해야 되고 비용이 들더라도 과연
이 아리백을 통해서 나중에 수출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수 시장 쪽으로만 돌지 사실 기업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외부에 수출하는 게 결국에 국가 경쟁력과 모든 그 경제 부분에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는 게 첫 번째로는 자가 소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컨설팅은 무조건 받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변에 주차장이나 어떤 뭐 유일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가 소비 설치를 통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아끼는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 발전 제조 공장에 있는 유틸리티 팀원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공장장님도 공감을 하고 본사에서도 사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사실 설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효익을 모릅니다. 언론에서 아무렇게 떠들어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영진을 설득하고 오너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가소비 설치, 두 번째는 PPA를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요새 저희와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 기업들은 PPA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기업이 추정하는 요금이 올라가는 수준보다 더 이상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예정으로 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해지하는 게 낫지 중장기로 해지를 하는 거는 사실상 늦습니다. 그때 돼서는 지금 재생에너지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재생에너지 공급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장기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PPA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REC라든지 녹색요금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단발성으로 이행 수단으로 가져가시는 게 기업의 어떤 아리백 이행 방법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정책 제안을 드릴 게 사실 경기도가 뭐 개통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수도권은 아니지만 그 외곽 지역에는 사실은 재생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넓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경기도가 좀 주도를 해서 재생에너지 아리백 공급단지로 하는 대신에 이 망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정과 협력해서 책임을 져주실 수 있다고 하면 그 단지를 사실 그 입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최적의 EPC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겁니다. 뭐 킬로와트당 단가를 제시할 수 있는 공급사를 입찰을 한다든지 EPC사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서 최적의 단가를 제시할 수 있는 컨소시엄한테 아리백 공급 사업자 역할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여러 가지 이제 수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 뭐 PPA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리백을 이행할 수 있게 이행을 해준다면 이 단가에 대한 부분도 서로 경쟁을 통해서 낮출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걸 광역 지자체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모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